이럴 거면 뮤지컬 14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해아로운 공연 생활의 대수이자 주식회사 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입니다. 저희 이번에 진짜 딱 맞았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한 방송 녹음할 때 한 4시간씩 한번 해야 이게 한 번 맞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극들을 소개하는 돌아와요 컴백 소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은 시라노입니다. 눈물의 시라노인가요? 며칠 전까지 슈퍼문 떴는데 맞아요. 그 공연을 본 사람이라면 그 달 장면 잊을 수가 없죠. 왜 신은 내게만 하면서 하는 제가 일부러 음정을 좀 틀리게 부른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일부러.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 프랑스의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이 쓴 희곡 시라노 드 벨주락, 이것을 원작으로 한 라이선스 뮤지컬이고요. 국내에서는 2017년에 초연이 됐었고 2019년에 공연장도 바뀌어가면서 재연이 됐었습니다. 초연 때 이 작품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화제작이었죠. 화제작이었죠. 화제를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뮤지컬 배우 류정한 씨가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또 모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해 주신다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류정한 배우가 이 작품을 제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프랭크 와일돈이 작곡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배우가 초연 때 류정한, 김동완, 홍강호 이 세 명의 시라노들이 섭외가 되고 포스터에 이 세 명이 코를 가린 상태에서 검정색 배경에 딱 이것만 딱 나왔었을 때 우리 정한이 형이 드디어 제작자로서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만 옆에서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나도 배우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러움, 시샘 이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류정한 배우 인터뷰했을 때 얘기해줬었는데 프랭크 와일돈이 실제로 굉장히 아티스트이면서도 비즈니스 사업 수완이 뛰어난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기도 한대요. 알고 있는 것보다 저는 프랭크 와일돈은 모자를 좋아한다 정도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제작자들이 프랭크 와일돈과 손을 잡는 거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굉장히 재능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보통의 아티스트들이 그런 거 좀 잘 못하는데 그 두 가지 동시에 잘해가지고 작품 제안 같은 거 굉장히 잘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안부 연락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아마 시라노가 그 공연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 프랭크 와일돈이 계속 좀 던졌던 작품인데 제작사가 나타나지 않던 차에 류정한 배우가 그 노래 어딘가에 꽂혀서 내가 이거를 제작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우하고 프로듀서는 역할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로듀서로 작품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게다가 초연이었으니까 배우로서 이 작품에 이렇게 막 몰두해야 되는데 프로듀서로서 매일 티켓이 어떻게 나갔다 이런 이제 현황 보고들을 듣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생경했고 그런 면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아마 매출이 매일 얼마큼 나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얼마나 또 많은 배우들이 또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걸 조율하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였겠어요. 그러면서 또 본인도 배우로 출연해야 되고 하니까. 보통 이런 일 겪고 나면 다시는 안 하거든요. 근데 2019년에 또 합니다. 또 하죠. 중독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말 이 작품에 대한 애정도 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시라노라는 작품을 사실 잘 몰랐었고 2017년에 공연이 이제 결정되어지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스터가 나오고 첫 번째 티켓 오픈 당시에 이 LG 아트센터의 서버가 나갔어요. 그래요? 그때 3일만 아마 프리뷰 3회만 오픈했을 거예요. 첫 번째. 국내 초연 작품이지. 그다음에 배우분들도 워낙 뭐 대단한 분들이시지. 그 시라노가 갖고 있는 이 서사도 아련하고 음악이 좋다는 얘기 들리지. 그러니 뭐 예매들을 뭐 얼마나 붙었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뮤지컬을 해서 알게 된 작품?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초연 잡았습니다. 초연 프리뷰 티켓. 금손. 2층 쩌리석으로 가서 잡았어요. 피디님 어느 배우 공연을? 저는 홍강호 배우 좋아해서 홍강호 배우 편으로 봤는데 그때 선물도 줬거든요. 프리뷰 기간에. 뭐 엽서, 시라노 배우 얼굴 들어간 엽서랑 그 아이디 카드 같은 거 줬어요. 아이디 카드를 그때 줬었구나. 저도 홍강호 배우 공연으로 이제 처음 봤을 때 첫 시즌에서 처음 본 게 홍강호 배우 공연이었는데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 역할을. 네.
아니 뭐 넘버들도 워낙 좋고 홍강호 배우의 그 목소리가 워낙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라노라는 그 역할 자체가 뭐 그 외모적으로 코가 그렇게 크다는 기형적으로 크다는 그런 느낌 말고는 사실 시적인 거나 감성적인 거나 그 이 군대를 가스콘 부대를 이끌고 있는 그 리더십이나 약간 마초 같은 스타일도 있고 섬세하기도 하고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 있어서 저는 시라노라는 공연을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면 지금 그래도 그 좀 그 꽤 뮤지컬 공연에서 그 주인공을 맡고 계신 배우분들이 다 노림수를 가질 만한 배역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문제는 시라노가 같이 공연되고 있는 크리스티앙에 비해서 뭔가 부족해 보여야 되는 비주얼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배우들이 그 큰 코 착용해도 네.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공연할 때 가까이서 지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멀리서 보면. 예, 멀리서 보기에는 그래서 그 시라노가 너무 멋지니까 록산이 시라노를 안 쳐다보다가 크리스티앙한테 반하면 그 정도면은 시라노한테 반할 만도 한데 먼저 막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초연 때 그 아까 얘기했던 류정한, 홍강호, 김동완 배우가 했었고 록산 그 여자 주인공 역할에는 우리 최연주 리나 배우가 했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스티앙 이 멋진 록산이 한눈에 첫눈에 반하는 서로 반하는 이 역할은 임병근 배우와 서경수 배우가 캐스팅 됐었는데 이게 재연 때 이제 그 캐스팅이 좀 바뀝니다. 이제 3명이었던 시라노가 4명이 되죠. 류정한 배우는 이제 같이 프로듀서 겸 배우니까 그리고 이제 최재웅, 이규형, 조형균 배우가 시라노에 섭외가 되고 록산 역에는 박지연, 나하나 배우가 크리스티앙 역에는 송원근, 김용환 배우가 이제 딱 캐스팅이 됩니다. 요 캐스팅 비화라고 해야 되나? 캐스팅 비어 있나요? 비화라기보다는 나하나 배우가 이제 그 초연 때 연출을 안 했다가 재연 때 연출을 맡은 게 김동현 연출님인데 김동현 연출님이 류정한 프로듀서와 캐스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중에 당시에 시데레우스의 나하나 배우가 출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데레우스의 나하나 배우를 김동현 연출이 류정한 배우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제 보러 왔죠. 그리고 이제 이제 나하나 배우가 록산이 됐는데 그냥 비화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었던 터라 좀 재미있게 봤었고 나하나 배우가 제가 옆에서 봤던 나하나 배우의 성장 스토리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빨래를 오랫동안 했었고 광화문 연가라는 공연에 광화문 연가 버전 중에 그 당시 했던 버전이 누구냐면 그 옆에 3명 정도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배우들이 있었어요. 그 역할 중에 한 명 역할을 맡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그러더니 소극장의 시데레우스의 마리아 역할을 딱 하게 되고 마리아 역할하면서 록산까지 쭉쭉 가게 되고 약간 승승장구해 가는 위키드 또 위키드까지 가게 되고 대단한 그리고 이제 박지연 배우는 얼마 전에 저 넷플릭스에서 모범 가족 거기 여자 주인공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 보면서 사진 찍어갖고 박지연 배우한테 카톡으로 만세 이렇게 보냈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박지연 배우는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제가 이 2019년 시즌에 했었던 록산들 나하나 배우는 광화문 연가의 좀 작은 역할로 노래 한 소절 부르는 걸 듣고 이렇게 잘해? 라고 생각했었고 박지연 배우는 워낙 데뷔 때부터 레미제라블 에포닌으로 데뷔했으니까 맞아요. 저 여자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노래 배웠대? 안 배웠다는 거예요. 노래를 배운 적도 없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삼성카드인가 어디서 하는 행사 때 배우를 섭외해서 노래 부르는 걸 들었는데 그냥 타고난 거예요. 노래 천재들. 이 노래 천재 2명이 록산으로 섭외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연습실에서 노래 듣고 있으면 노래만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이런 배우들이었었습니다. 나하나 배우는 저는 인상적인 게 뭔가 보여지기에는 차분한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코믹한 것도 잘 살리잖아요. 렛미플라이에서도 그랬고 지금 하고 있는 킹키부츠에서도 그런 캐릭터 잘 살리는 것 같고 박지연 배우는 정말 갸니얼이잖아요. 네. 저 날아갈 것 같고 근데 굉장히 강단 있고 심지가 고든 그런 인상을 주어서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회식할 때도 술 마실 때 보면 강단 있습니다. 네. 나하나 배우도
여러 가지 강단 있는 모습을 많이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류정한, 최재용, 이규영, 조형균 배우 이 네 분의 그 캐스팅 전 이거 궁금해요. 결국 그 해에 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을 조형균 배우가 이 시란으로 받았어요. 저는 조형균 배우의 시라노 이제 이런 거 보면 이 제작사에서 그 시상식 할 때 후보를 어떻게 올리지? 후보를 다 올리지 않나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이거 선정하는 1차 네. 그 심사위원들이 선정하지.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작사에서 이 주연 배우들 중에 몇 명을 골라서 올리는 건가? 이게 헷갈려서. 저는 이 네 명의 공연을 이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 보셨어요? 네 분 공연? 전 다 봤고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 2019년 이 시라노를 홍보하기 위해서 24시간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요. 맞아. 그런 거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지금 새록새록. 이 류정한 배우의 시라노는 약간 그 제가 맨 오브 라만차의 류정한이라는 배우가 이 돈키호테를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감옥을 걸어 나갈 때 불러서 걸어 나갈 때 가발을 딱 벗고 세르반테스로 딱 변했을 때 그 목소리 톤과 그 톤의 맨 여기에 그냥 우와 류정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시라노에 딱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규영 배우는 갖고 있었던 그 약간 재치, 유쾌함, 시라노가 갖고 있는 그 유쾌함이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최재형 배우는 마지막 대사하는 신이 압권입니다. 칼을 빼들고 세상에 적들아 부르면서 막 불면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펼치는 이 시라노의 이 멘트가 듣고 있으면 와 대사라는 게 이래서 조승우, 최재용 이 배우들이 고등학교 다녔을 때 최재용이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얘기했었던 이게 확 조형균은 태어날 때부터 시라노로 태어났던 거예요. 네. 그 왜 공연 개막하면 네. 사실 관계자들은 요즘에 워낙 또 캐스트가 많다 보니까 한 역할에 다 챙겨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돌 때가 있어요. 이번 공연 누가 정말 잘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형균 배우가 정말 잘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저도 한번 이제 보러 갔는데 정말 인생 작품, 그러니까 조형균 배우의 뮤지컬 그 히스토리를 돌아봤을 때 뭔가 기억될 만한 작품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워낙에도 노래 잘하는 배우로 뭐 잘 알려진 배우잖아요. 근데 팬텀 싱 아닙니까? 그러니까 뮤지컬에서 노래를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 노래로 어떤 감정인지 막 절절한 게 너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정말 인상적으로 봤었어요. 네. 그래서 상도 받았잖아요. 네, 너무 잘했고 여기 류정한이라는 배우가 프랭크 와일돈과의 얘기를 통해서 이 작품의 프로듀서가 된 것처럼 조용균 배우가 이 작품으로 상을 받았잖아요. 조용균 배우가 제작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가시? 다시 빨리 공연 보고 싶으니까. 네, 저는 네. 사실 제가 하고 싶어요. 네. 근데 프랭크 와일돈이랑 친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편지라도 띄워보세요. 아니 류정한 배우한테 편지를 띄우면 돼요. 이게 라이선스를 계속 갖고 있으면 공연권을 갖고 있으면 같이 해보자. 형이 안 할 거면은 나 줘라. 형도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치열하게 가서 하겠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이선스 뮤지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이선스 피도 있고 그리고 공연이 초연 때 그렇게 화제를 받았습니다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LG 아트센터 첫 번째 티켓팅 때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는데 그 공연 마지막 정도에 좀 이렇게 그 매출적으로 흥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연이 되면서 BBC로 광림으로 공연장이 옮겨지면서 LG 대 광림. LG가 그래도 뮤지컬 전용극장이고 하니까 BBC가 좀 LG보다 못한 공연장이고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MR이었죠. 네, MR 그리고 이제 중간에 턴테이블이 멈추는 사고도 있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끝났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선뜻 공연을 한다는 게 위험한 판단일 수 있어서 하지만 누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소위 투자를 할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시게 시라노라는 공연을 올려주시게 영수님께 굳이 이렇게 한다면 굳이 저한테 한다면 저는 그럼 제가 바쁜 시간 쪼개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맞아요. 시라노가 참
흥행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남긴 초연 재연 모두 네. 근데 이 그랬죠. 공연을 네.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봐봐요. 웃는 남자. 저기 뭐야 레베카. 이 한 명의 영웅들은 아니지만 레베카는 영웅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집에 불냈는데. 네. 웃는 남자, 뭐 지킬앤 하이드. 뭐 이렇게 보면 시라노라는 공연의 캐릭터도 시라노, 록산도 이제 재현되면서 약간 그 여성 캐릭터인데 조금 더 좀 바뀌었죠. 네. 이렇게 조금 더 약간 뭐 적극적으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네. 할 수 있게. 지금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시라노를 만약에 오디 뮤지컬 컴퍼니에서 제작을 한다. 시라노를 만약에 EMK에서 제작을 한다. 이러면 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바뀌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그 시라노가 초연하고 재연 연출이 달랐잖아요. 네. 초연은 구스타보 자작이 했고 재연은 김동현 연출가가 네. 했는데 아무래도 초연을 너무 재밌게 봤었던 사람으로서 전 초연에 대한 애틋함이 좀 더 있어요. 저는 재연이요. 초연을 안 봐서. 초연 안 보셨구나. 무대가 조금 더 여백이 있고 그 조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서정적이고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 편이 더 좋았고 시라노 재연을 바라는 이유는 저는 뮤지컬 넘버가 프랭크 와일든 작품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뮤지컬 넘버가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노래가. 저는 이야기의 서사가 대중들이 보기에 충분히 절절한 설득력 있고 재미있고 사랑이죠.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초연 재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명확합니다. 초연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재연이 초연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초연을 좋아하셨던 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저는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의 공연장에서 BBC여도 상관없어요. 무대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써서 초연 때 아쉽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케스트라 라이브로 들어오고 그리고 배우분들의 섭외나 이런 것들 시라노를 다시 한다는 소식을 좀 알리면 저는 100%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제작비가 얼마가 되든 90% 이상의 흥행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공연이다. 이건 어떤 제작사건 공연권을 갖고 있다면 빨리 류정한 프로듀서를 만나야 된다. CJ가 공동 제작. 네, CJ 공동 제작. 근데 초반에 얘기했는데 그 류정한 프로듀서와 프랭크 와일돈이 얘기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초연 때 CJ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CJ와 공동 공연권을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해결을 하면서 누군가가 요거는 좀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복권이다. 요건 재개발이 거의 확정된 아파트다. 이렇게 보면. 예. 그 홍강호 배우가 다시 공연하고 싶은 작품으로 꼽는 작품이어서 언젠가 네. 홍강호 배우가 다시 공연하는 걸로 빠른 시일 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홍강호 배우가 하신다면야 당연히 반기겠지만 누가 하더라도 빨리 좀 했으면 그러면은 PL에서 하지 않을까요? 아니 PL이 지금 이럴 거면 뮤지컬도 이럴 거면 뮤지컬은 우리고 저기 어차피 혼자라는 공연도 하고 외쳐조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혹시 시라노를 근데 그 피엘 대표님께서는 창작 뮤지컬에 대한 창작 뮤지컬 중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하는 창작 뮤지컬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슬그 에이지도 그랬고 이번에 어차피 혼자도 굉장히 지금 현실에 맞닿아 있는 주제를 다루잖아요. 아직 초연이 안 올라가서 어떤 공연으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독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결이 다르고 대표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 이야기로 나가야 되고 그게 더 많이 우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좀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PR 대표님이 서편제나 취하선에 좋았던 추억들도 있고 하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라노는 제가 보기에는 2, 3년 안에 공연을 할지 아니면 공연을 누군가 한다는 소식을 올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젠 컨텐츠 싸움이니까. 예. 돈이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줄거리 그 시라노 책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시라노 책 보시면 나와 있고 이거 영화도 얼마 전에 개봉했잖아요. 뮤지컬 영화 했죠. 네. 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뮤지컬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음악이 달라요. 네. 근데 영화가 잘 안 됐어요. 아쉽게도. 화나요. 뭐 영화가 잘 됐어야지 뭐 누군가 투자도 붙고 할 텐데. 예. 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17세기 중엽의 파리 이제 시를 쓸 줄 아는 것이 곧 지혜. 요 당시에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레드북도 이제 그 글을 쓰는 이제 남자가 글을 쓰고 막 이런 거 레드북 거기 이제 공연에 그 여인들이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때 이런 주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 때도 나 이 얘기 했었어요.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이라는 공연도 그때 이제 그 백성들한테 글을 쓰게 하는 거 뭐 이걸 막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조 짓는 걸 막죠. 글을 쓰는 것. 이 소재로 레드북,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 시라노 이걸 제가 세 개를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자, 시를 쓸 줄 아는 것이 곧 지혜이자 사랑하는 이를 지킬 수 있는 검술이 곧 힘이었던 시대가 이제 그때 17세기 중엽의 파리 이때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을 만큼의 지혜와 힘을 가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코가 좀 큰 거 그리고 그 중에 그 대사에 나오는데 키도 좀 크지 않고 마르고 막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거 빼고는 지혜와 힘을 모두 가진 시라노 드 벨주락이라는 사람은 이제 귀족들 앞에서도 자신을 상대하러 온 100명의 적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시대 최고의 남자였죠.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단점이자 콤플렉스는 이상할이 많지 큰 이제 이 코입니다. 코. 그래서 이제 포스터도 그렇게 나와 있고 초연 포스터는 배우들이 딱 가려서 또 의미가 나는데 재연 때 콤플렉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재연 때 그걸 외국인으로 코 이걸 포스터 만들었다고 또 초연 좋아했던 분들한테 또 욕을 또 으아 그땐 진짜 와 내가 마케팅을 왜 껴들었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외모에 자신감이 없던 시라노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었던 록산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못하고 망설였던 시간들이 이제 쭉 이어지죠. 그 장면도 너무 좋은데 그 록산이 그 자기의 이상형에 대한 남자를 고백하는 장면에 그 약간 코믹스럽게 표현됐지만 사실 그 아픔이 시라노의 아픔이 전달됐던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시라노가 자꾸 마음이 가요. 아마 요즘에 키 크고 인기 많은 이런 남성들이 시라노의 마음을 알까? 이런 생각을 내가 좀 아유 진짜. 예. 자, 줄거리 계속 말씀드리면 록산에게 결국은 고백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고 그 사이에 록산은 시라노가 이끄는 가스콘 부대에 소속된 잘생긴 크리스티앙한테 첫눈에 반해요. 이게 또 열받아. 예. 왜? 피디님 왜? 너무 별로였어요. 이거. 왜? 피디님 아니, 찐분노. 시라노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못 알아차리고. 말을 해야 알지 이러니까. 근데 문제가 아니지. 다행인 것은 록산 혼자 막 좋아했다고 하면 사실 외모만 보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리스티앙도 서로에게 이렇게 거기도 첫눈에 그냥 얼굴 보고 반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첫눈에 그렇게 얼굴 보고 반하지 그럼 처음에 무슨 인성을 어떻게 하나? 예? 그건 또 그런. 근데 재연에서는 크리스티앙이랑 록산이랑 만나는 장면 아마 초연에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만날 때 록산에게 있었던 그 잠깐의 사고를 크리스티앙이 해결해 주면서 서로 바라봐요. 그러면서 약간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근데 이제 이 외모가 자꾸 생각나면서 예. 상상해봐요. 예? 박효신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예. 지나가다가 버스를 놓칠 뻔해서 뛰어갔는데 버스를 놓치려고 그래. 근데 누가 버스를 쾅쾅 좀 잡아줬어. 네. 근데 그게 박효신이야. 오빠 사랑해요. 이거예요, 이거. 예.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크리스티앙한테 록산이 첫눈에 반하게 되고 크리스티앙도 록산한테 반하게 됩니다. 그러고 서로 반하고 나서 록산이 시라노한테 만나자고 하고 시라노가 드디어 자신의 짝사랑이 끝나는 줄 알고 근데 이거 보면 시라노도 아니야 이건 누구의 잘못 록산이 더럽게 눈치가 없는 건가? 근데 시라노가 어릴 때부터 너무 절대 우리는 이제 그 서로 이성적으로는 아니 이렇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싫어요. 여하튼 운명 같은 일인 거예요. 시라노가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록산을 만나러 이제 김칫국을 한 사발 마시고 이제 가죠. 근데 록산이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크리스티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라노는 가슴이 아파지죠. 근데 시라노가 그럼 거기서 그럼 록산 응원해요. 화이팅해요. 이러면 되는데 왜 또 거기서 오지랖을 또 자기가 또 연결해 준답시고 또 어떻게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록산이 시라노한테 물어볼 수는 있지. 시라노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완전 1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까
그럼 시라노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아하니까 또 그게 안 막 되지. 화를 내. 그럼 이제 록산이 막 가갖고 시라노 왜 화를 내요? 그러면 시라노가 몰라서 물어. 혹시 당신? 그럼 거기서 이제 공연이 딱 끝나면 그럼 이제 공연이 30분짜리가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시라노가 크리스티앙한테 접근을 해서 자네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런 거 있나? 그러면서 록산 어렸을 때부터 좀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라. 근데 크리스티앙이 고백을 하죠. 자기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 앞에 쓰면은 자꾸 말이 헛나오고 말이 헛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뮤지컬에서 극대화시켜서 표현했겠지만 이건 거의 뭐 말을 못했으면 차라리 낫게 말을 할 때마다 뭐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걸 보면서 시라노가 록산한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필인 줄 알지만 편지를 써서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록산과 크리스티앙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제 이런 세 명의 사랑 이야기가 기본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라노가 가스콘 부대라는 곳의 거의 대장인데 가스콘 부대가 전쟁에 나가게 되고 크리스티앙도 같이 나가게 되죠. 근데 이 장면도 극적으로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것이 크리스티앙과 록산을 시라노가 완벽하게 연결해 준 바로 직후에 록산을 사랑해야지만 되는 이 역할이 이 가스콘 부대를 출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전쟁터에. 이러면서 바로 이별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또 애틋해지는 게 록산과 크리스티앙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차라리 이 둘이 전쟁에 안 나갔으면 둘이 얘기하다 보면 그 자기네 집 앞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이 크리스티앙의 말이 실제 크리스티앙의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면 깨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편지로.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써? 시라노가 써줘요. 뭐 하는 거야 시라노? 아유 진짜. 그래서 이 시라노가 봐야 되는 공연이 킹키부츠 같은 공연인 거예요. 근데 진짜 나를 알아가는 나의 진짜를 알아가는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크리스티앙과 록산이 더 애틋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록산이 전쟁터까지 와서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스콘 부대를 응원하기 위해서 가죠. 그러면서 이 세 명이 만나게 되고 그제서야 이 크리스티앙이 록산한테 보냈던 시라노의 편지가 내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편지가 아니라 진짜 시라노의 마음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서로 삼자대면 해갖고 잘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좀 아프겠지.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들을 또 서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들을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 전쟁터가 그렇게 아픔을 주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되고 이 장면이 압권이죠. 이 가스콘 부대가 전쟁터로 확 뛰쳐가는 장면. 이게 무대에서 보면 연출적으로 초연 때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재연 때는 이 삐걱거리는 턴테이블이 억지로 돌아서 마지막에 전쟁터로 나가는 그 장면이 이막의 하이라이트 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실루엣 자체가 너무 이뻤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수년 흘린 다음에 록산은 같이 늘 고민을 얘기했었던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시라노의 방문을 받게 되죠. 매달 토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인가? 그 어떤 그 특정한 날짜에 가서 이제 그 세상 사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해주려고 딱 갔는데 이 시라노가 하필 어느 날 그 복수심에 있었던 사람한테 칼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라노가 그 록산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제서야 록산이 이 자기한테 보냈던 이 편지의 이 주인공이 당신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꼬집자면 크리스티앙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록산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사랑한 건 당신 시라노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수년 동안 또 크리스티앙을 그리워했었으니까 이거 뭐 이러면서 그 사랑이 막 이렇게 헤어짐을 앞두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시라노가 마지막 열변을 토하면서 마지막 정말 뜨거운 엔딩을 맞이하면서 공연은 좀 끝나게 됩니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어떤 뮤지컬 넘버 제일 좋아하세요, 영수님은? 다요. 정말 다요. 다 좋아해요. 제가 이 시라노 공연을 재연 때 마케팅을 맡으면서 할 때 CJ에서 지금 우리 그 경희님처럼 초연 때 같이 했었던 사람이 그 좋았던 추억, 그 공연이 갖고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막 기억하면서 초연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재연 마케팅을 하러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극장이 LG 아트센터에서 BBC 광림으로 됐고 오케스트라도 없어지고 MR이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으니까 아니 초연 때 그렇게 좋았으면 잘 됐어야지. 왜 후반부에 그렇게 생각보다 안 됐냐.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아니냐. 마케팅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약간 보지 않고 훌륭하지 않은 작품이라는 식으로 제가 약간 삐딱선을 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케팅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표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연습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이제 공연이 임박해서 연습실에서 하는 그 런스루 하는 날 가서 봤어요. 이제 공연이 그 임박해서 한 일주일 뒤, 한 열흘 뒤 정도 하니까 연습실에서 봤는데 눈물. 그때 최재웅, 박지연, 송원근 페어였던 것 같아요. 눈물까지는 아닌데 막 가슴을 때리는데 내가 미친놈인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공연에 이 좋은 넘버들이 있는 공연을 내가 뭘 개뿔 알고 근데 이게 영상으로 시라노 초연을 영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숙지하려고 보는 이 영상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억지로라도 이 영상을 봤더니 노래를 한 번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무대 이제 연습실에서 딱 보니까 실제로 들으니까 이게 훨씬 더 임팩트가 더 강했던 거고 이때 한 번에 콱 치여갖고 내가 미친놈이다. 내가 시라노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지금은 나는 록산이고 지금 내가 크리스티앙이다. 나는 지금 내가 가스콩부대다. 내가 시라노를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미 이 공연을 딱 어떤 관객들한테 대중들한테 한번 딱 알리는 이 포인트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나는 말로 떠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24시간에도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내가 방송하는 동안 1억을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배우들이 와갖고 프로그램 짜갖고 해서 막 했는데 막 제 기억에 금요일 저녁에 공연 끝난 시간에 방송을 켜서 토요일 날 그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금요일 중에 방송 켜고 제가 사무실 들어올 때 라이브 계속 틀면서 계속 하고 프로그램 새로 나오는 거 사진 미리 보여주고 노래 따라 부르고 초연 때 했었다가 재연 때 안 하는 배우들 저녁 공연 보여준다고 불러서 낮에 불러갖고 낮에 그 공연하고 있는 도중에 그 배우들이랑 앉아서 리딩 같이 하고 막 이러면서 생 쇼를 했는데 결국 24시간이 거의 다 돼갈 때쯤 목표치 했었던 매출을 찍었어요. 이걸 진짜요? 팔았어요. 그리고 그 공연 때 했었던 배우들이 막 그 밥 먹는 시간에도 라이브 키고 있으니까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시간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류정한 이 배우가 이 24시간 방송 거의 종료 무렵에 그날 공연이었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공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방송에 딱 들어오더니 여러분 시라노 너무 감사하고요. 영사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눈물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나도 약간 어느 정도 감동이 있었고 감동에서 흘린 눈물도 있었지만 한 90%는 원망해. 왜 이럴 거면 좀 빨리 와서 좀 방송 좀 보라고 좀 하지 좀. 프로듀서니까 마지막에 멋있게 등장해야죠. 아이고 씨 그럴 거면 미리 왔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하튼 이게 마음이 많이 갔었던. 근데 그 방송 효과가 정말 컸네요. 아니 근데 좋았던 마케팅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CJ랑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24시간 방송을 좀 잘못된 마케팅이었다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때 그 할인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할인을 많이 해서 시라노가 나중에 작품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티켓이 좀 붙었을 때 이건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듣기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티켓이 붙었을 때 매출이 수직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사실 킹키부츠도 초연 때 그 BC 카든가에서 일주일을 다 구매해서 맨 처음 2014년 초연 때 화려하게 오픈했는데 그때 이제 그 후반부에 약간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었고 재연 때도 티켓 오픈하니까는 그 재연하고 있는 CJ에서는 티켓 많이 팔리겠지라고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티켓이 별로 안 나갔고 3연 때도 저희가 했었을 때도 오프니크 만들고 해서 했었지만 어렵게 매출을 근데 그때는 이제 기대치보다는 더 많이 매출을 찍긴 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라노를 재연인데 급한 마음에 너무 할인도 많이 하고 해서 티켓이 붙었었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으니까 제작사에서 이건 흥행이랑은 좀 거리가 먼 공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서 저는 잘못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정은 최근에 가장 큰 열정을 쏟아붓었던 작품. 그래서 그때 막 그 시라노 끝난 다음에 시라노에 나오는 날짜를 기념해서 혼자 방송 켜놓고 4시간 떠들기도 하고 혼자 노래 부르고
경희님은 아까 음악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음악이 제일 좋으세요? 공연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달에서 떨어진 나. 그거 많이 회자되는 장면이잖아요. 정말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 그리고 그걸 홍강호 배우가 또 너무 잘했어요. 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거라는 기대 못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장면 너무 좋아요. 마지막 장면? 안녕 내 사랑 시라노가 부를 때 저 그거 공연은 이규영 배우가 하는 거를 직접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으로 있어요. CMU 채널에. 네. 이규영 배우가 하는 거 가끔 들어요. 보기도 하고 영상. 예, 저는 그 언론 그 외시는 내게만 그거 1막 마지막 엔딩 곡에 그 달도 사실 초연이랑 재연이랑 약간 달의 질감도 다르고 그러니까 초연이 약간 더 클래식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초연을 고전적이고 몇 번씩 보셨던 분들이 재연을 아쉬워하시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좀 클래식한 맛이 있었고 근데 저도 공연을 그래도 꽤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넘버 전체가 비슷한 결로 좀 좋은 느낌? 시라노만한 공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킬앤하이드를 저는 좋게 보거든요. 저는 오디에도 있었고 워낙 흥행도 잘 되는 뮤지컬. 근데 이제 지킬앤하이드라는 공연을 처음 본 관객분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좀 지루하다는 사람들도 좀 저는 가끔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또 이야기가 낡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네, 얘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넘버들이 노래 한 곡 끝나면 박수 치고 한 곡 끝나면 박수 치고 할 만한 넘버들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약간 지칠 수도 있고. 근데 시라노는 그 적절한 배분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드라마틱한 음악도 있는 것 같고. 전 좋은데 근데 혹자는 시라노가 지금 공연 다시 하면 약간 아까 지킬앤하이드처럼 좀 낡은 느낌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혹시 다른 제작사가 시라노를 또 하게 된다고 하면 저를 마케팅이라도 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라노 3연이 돌아온다면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시라노가 그 영수님이 방금 언급한 지킬앤하이드하고는 정말 대척점에 있는 작품이죠. 작품 분위기가. 지킬앤하이드는 뭔가 센 맛이 있잖아요. 자극적인 면도 있고 근데 시라노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섬세하고 좀 서정적인 이런 분위기의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라노 3연 올라오면 추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모집해야 되는 사람들. 초연과 재연을 봤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시라노 3연이 온다면 앞부분에 밀집해줘야 돼요. 그래야 시라노 3연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4연, 5연, 10주년, 20주년 공연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 너무 앞자리 찾는다고 흩어져서 보면 답 안 나옵니다. 다시 못 여러분 이게 프리뷰 같은 공연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뷰가 이 프리뷰 기간에는 공연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좀 봐주시고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네. 아니죠. 제작자나 연출가나 작가나 작곡가나 배우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프리뷰가 매진돼야 이 공연을 제작하는 회사가 이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가 이 공연을 만든 창작진들이 이거 계속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3연을 한다면 초연, 재연 봤던 사람들 그 의무를 가지고 모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누구든 좀 해라. 절절한 사랑 이야기, 순정적인 사랑 이야기, 그 순애보적인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시라노한테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3달이 넘어가는 회차 그런 의미 있는 15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제발 뮤지컬